기자들의 화끈한 수다가 시작된다. 썬데이 섹션. 일요신문 신민섭 기자, 스포츠 서울 남혜영 기자, 오센 박현민 기자, 스타뉴스 김현nok 기자, 컴온. 스포츠조선 겨울겨울 김겨울 기자. 이 5명의 기자들이 털어놓을 오늘 주제는 바로 화려한 별들의 축제 영화제. 그 중에서도 영화제의 꽃이라 불리는 여배우들의 각양각색 레드카펫 드레스 패션부터 영화제를 뜨겁게 달구는 스타들의 드라마틱한 순간, 그리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은밀하고 흥미진진한 영화제 뒷이야기까지 지금 공개합니다. 썬데이 섹션 영화제 스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은밀하게. 레드카펫이 가장 애매한 게 다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오는데 한 명씩 너무 튀는 사람들이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기자가 다 설명 안 돼 있는데 그 한 명의 기자를 볼 때 늘 저분이 그렇죠.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당시 화제가 됐던 게 스티브 잡스 사망 직후여가지고 전 세계 모든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1위는 스티브 잡스였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스티브 잡스가 2위로 몰렸죠. 그게 오이네 씨였죠. 저는 오이네 씨 때문에 굉장히 약간 자괴감에 빠져들었었어요. 너무나 생소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는. 근데 갑자기 레드카펫으로 너무 화제가 됐고 그 사진이 나간 직후 회사에서 전화가 딱 오는데 오이네를 잡아라. 어디서 잡냐고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티 입은 스타분이 한 분 계세요. 백지영 씨. 백지영 씨가 사실 과거에 같은 드레스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계속 나왔던 거죠. 그게 이제 몇 번 코로나에 따라 가지고 약간 가슴이 더 드러나는 드레스였는데 백지영 씨 때보다 좀 다소 많이 드러나게 이제 옷을 입어서 그런 거였었고, 벤치마킹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경 씨. 이제 넘어진 사건이 아주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죠. 지난해 청룡영화제 레드카펫에 등장한 하나경 씨. 빗물에 넘어지면서 아찔한 노출 사고가 발생해 화제가 됐었는데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레드카펫에서 넘어지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넘어져서 청룡영화상과 그때 당시에 또 가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어요. 싸이 씨가 정말 그 행사에 어떻게 보면 오프닝을 장식하는 되게 뜻깊은 거였는데, 싸이도 그랬고 더 큰 이슈가 있었어요. 유승준 씨가 그때 왔었거든요. 아 맞아, 유승준 씨도 오고. 아 이거 왜 네. 대박이다. 기자들 전 그때 홍콩에 가 있었는데 검색어. 신나서 유승준 어떻게 마크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는데 갑자기 검색을 네, 하나경이 누구냐, 거기 가요 기자들도 멘붕이 난 거죠. 근데 네. 하나경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그 사고가 의도된 사고였냐 아니었냐라는 이제 의혹이 많았고, 뭘 홍보할 게 있느냐랑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전망돈 집이 처음에 곽현아 씨가 출연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다운로드 시장에서 대박이 났었는데, 하나경 씨마저 유명해지니까 그 전망돈 집이라는 영화가 다운로드 시장에서 또 한 번 대박이 난 거죠. 영화 그래서 보셨나 어떤 봐요. 영화는 났죠. 영화 무삭 재판으로 봤어요. 따로. 축하드려요. 기자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영화 감독이 아닌데. 아니 폭을 넓히고 상을 폭을 넓혀야 되는 게 있으니까. 또 하나경 씨 하면 또 생각이 나는데, 청룡영화상 같은 거를 하면 사실 립세션장이라고 있어요. VVIP들만 들어가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경 씨가 오셨어요. 그 뒤로 이제 안성기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경 씨도 가서 이제 인사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인사를 한 3번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안성기 선생님이 눈 둘 데가 없어서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3일 동안 또 검색어 1위를 차지해주셨던 연민지 씨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의도성, 이제 일본 손 모양도 약간 애매해서, 그거는 약간 이제 영화 개봉 시점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었고, 홍보를 위한 이벤트 아니었냐는 얘기가 많았었고, 얻은 게 많은 케이스죠.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프로그램에 갑자기 콜을 받고 나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를 했고, 그리고 그걸 본인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글을 올려서 그 프로그램에서 콜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이런 노출 논란이나 이런 이어지는 게 좀 안쓰러운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근데 그게 하나의 이제 축제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약간 레드카펫에서 이번에 누가 또 그런 스타가 날 것인지라는, 누가 넘어질까, 누가 누가 이번에 제일 야한 옷을 입고 나올까. 그렇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등장한 레드카펫 스타들. 과감한 노출 드레스의 한수아 씨와 앞모습은 단아, 하지만 뒷모습은 쇼킹한 반전 뒤태를 선보인 강한나 씨. 으쌰,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드레스 하나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렸죠. 부산영화제에서 영화 말고 제일 생각나는 게 술이다 이럴 만큼 되게 공공연하게 술자리가 많아요. 유승용 씨가 술을 안 드세요, 많이. 끊겠다고 이제 가족이랑 약속을 하셨고 좀 많이 안 드시는데, 그렇게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영화제를 딱 갔는데 얼굴이 벌게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낮술이라서 잠깐 취한 거지 정말 많이 마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장근석 씨가 자유분방한 밤만 되면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장근석이 지금 해운대 그 백사장이 안 돼가지고 혼자 기타를 치고 있다. 그러지 않아? 돈통을 하나 놓고 하면서 몰려들어가지고 거의 참석했는데. 작년에는 김남길의 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친한 소속사랑 자기네 그 식구들한테 딱 불러서 숙소에서 김남길의 밤을 열으셨대요. 아니, 저는 후배가 이제 오라고 하도 그래서 무슨 밤인지 모르고 갔어요. 근데 고창석에 가더라고요. 재미났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그냥 정우성 씨 같은 경우 부산 영화제를 굉장히 잘 즐기는 스타 중에 한 명이거든요. 테이블 세팅부터 이제 초대를 다 정우성 씨가 하는 거예요. 본인 말에 따르면 부산 영화제에서 하는 파티 중에 정우성 파티가 제일 재밌다. 제가 오늘 이제 후배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가 막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아직 거기 있냐? 빨리 오라고 막 지금 당장 나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누구다? 야, 나 정우성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 알겠고 그래 내 옆에 후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바꿔줬더니 옆에 누구였니? 아, 정우성 씨 안 돼요. 완전 만취해서 내가 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굳이 그렇게 배우들뿐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는 가수들이 되게 기재하는 영화제 중 하나예요. 비공식적인 행사들이 있어요.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꼭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 그들은 노래만 하고 가지 않아요. 그 뒤에 배우들과 이제 술 한 잔과 이거 되게 기대하고 거기서 발이 확 넓어지는 거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아 나 지금 누구 전화번호가 나한테 있어. 이게 약간 가수들한테도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박진영 씨가 그 부산국제영화제 와서 한번 스위트룸을 딱 빌리셔서 그때 부산국제에서 완전 즐긴 거예요. 그때 외국 배우들도 왔었고 다들 본인의 방으로 다 불러서 거기에 있는 술을 다 먹은 거예요. 놀 만큼 놀아. 그날 아침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 비행기를 이제 타러 이제 공항으로 갔는데 가다가 멈추셨어요. 못 참으셔서 그래서 다시 화장실에 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가시고 되게 멋있어 보여서 사실 그 여유가 되게 우리는 부러웠어요. 사실 영화제를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스타 한 명씩 랭킹 해주죠. 부산 영화제가 예전에 남포동에서도 같이 그러니까 진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무대 인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핫한 배우들이 이제 핫한 영화의 주인공들이 와서 이제 팬들 직접 만나는 자리인데 강동원 씨랑 하지원 씨랑 해서 형사로 왔던 것 같아요. 형사네. 네, 취재를 갔다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남포동에 사람이 하나도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자리에 꽉 차서 무대가 한번 휘청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중단을 시켰을 만큼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 당시에도 역시 인기가 대단하구나. 광동원, 동원아 괜찮네요. 저는 약간 소재섭 씨가 좀 기억에 남아요. 회사원이라는 영화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는데 당시에 이제 홍보 시점이랑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랑 좀 겹쳐서 호텔 방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어두운 표정으로 정말 회사원의 표정인 거예요. 이 영화 홍보 때문에 이 온 부산국제영화제를 너무 즐길 수가 없다. 정말 저 밖에 나가고 싶은데 사실 너무 또 많은 팬들이 또 밑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너무 밖에 나가고 싶다면 계속 창밖을 보고 계셨고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부상이 깊은 와 사람. 아닌가요 우리? 후보에 올랐던 분들을 2박 3일 동안 뭐 밀착 취재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연찮게 제가 이제 손혜진 씨를 맡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밥을 뭐 먹고 뭐 어떤 옷을 입고 그때는 또 이제 드레스 시즌이니까 드레스 한 번 한 번 다 입었는데 이게 너무 정말 빛이 나잖아요. 여신이 왔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적인 글을 뱉어냈죠. 그리고 저는 기자되길 참 잘했다 이렇게 마지막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조여정 씨예요. 지금도 갑자기 찌릿한데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 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되게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대요. 저는 정말 최대한 나이를 많이 먹을 때까지도 거기 서고 싶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좀 되게 뭉클했죠. 최고의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축제 영화제. 영화를 향한 스타들의 열정과 진심이 느껴지기에 더욱 큰 감동과 긴 여운을 남기는데요. 영화제 안에서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들의 모습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썬데이 섹션이었습니다.